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한 테슬라, 팔랜티어,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테슬라 최근 주가 움직임인데요. 보시다시피 620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가 지난 이틀간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총 11% 정도 올라간 상태이고요. 자, 테슬라는 최근에 호재가 3개 정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모델 3과 모델 Y가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매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중국 티베트에 태양열 충전소를 개장했다고 발표했고요. 세 번째는 지난 3일간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저는 테슬라가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른 주식들 비교해서 코인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움직임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다시 상승 트렌드를 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유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면요. 테슬라는 작년 11월 중순에 이 부분을 주민해 드리면요. 지금 이 삼각형 패턴에서 큰 거래량으로 브레이크아웃이 있었고요. 이때 스플릿 호재도 같이 있었죠. 그 후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10과 22동 평균을 타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무려 2배나 상승했었죠. 물론 지금 주가가 2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자, 지난 3개월 동안 움직임을 보여드리면요. 하락, 삼각형 패턴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요. 지난 이틀간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 내려가는 저항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찍고 오늘 드디어 큰 거래량으로 뚫고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좋은 사인이 더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3일 연속 상승했다는 것도 좋은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내려가는 저항선을 갭 상승으로 뚫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11월에 있었던 움직임을 보여드리면요. 큰 갭 상승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줌아웃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6월 24일에 테슬라를 조금 더 추가 매수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을 주빈해서 몇 가지 가능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꾸준히 그냥 잘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와서 이 10과 아니면 22동을 타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저항선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확률이 높다 보고요. 만약 악재가 없지 않은 이상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트렌드를 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올해 테슬라 성장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올해 지금 EPS 성장률이 100%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48%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도 올해 57%, 그리고 내년엔 36%인 거죠. 보시다시피 작년에 흑자 전환에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올해랑 내년도 만만치 않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PS 트렌드도 봐볼 텐데요.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60일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요. 더 EPS 숫자를 좋게 수정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가이던스도 지금 최근에 올렸다는 뜻이죠. 자, 테슬라의 약점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은 건데요. 사실 많은 성장주들이 벌써 반등하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지금 비교적으로 좀 늦게 반등하기 시작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악재만 없이 비트코인 가격만 어느 정도 유지만 해주면 저는 꾸준히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드릴 텐데요. 사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IPO한 후 주가가 무려 150% 이상 올라갔었는데요. 그 후에 다시 50% 이상 하락했죠. 그리고 IPO 전에 있었던 저점과 그리고 최근 하락해서 있었던 저점이 비슷한 레벨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 좋은 사인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줌인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컵앤 핸들에서 브레이크아웃하고 5일 연속 주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물론 주가가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매수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10이나 22동 평균에서 바운스업 할 때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때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베이스를 만들고 10과 20이동 평균 레벨에서 이렇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죠. 자, 이제 줌아웃 해드려서 전에 있었던 움직임을 보여드려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20을 찍고 올라갔죠.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20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꾸준히 올라갈 때는 한꺼번에 많이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12동 평균을 찍고 다시 올라갔죠. 자, 그리고 특히 이때는 주가가 한꺼번에 많이 상승했는데요. 몇 가지 힌트를 보여드리면 일단 거래량이 큰 두 캔들스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는 저항선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았고, 세 번째는 갭 상승도 크게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단시간에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니티 성장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폭발적인 성장률은 없지만 매년 30%에서 40% 사이의 매출 성장률이 있고요. 그리고 EPS도 지금은 적자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그 마이너스인 EPS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아니면 2024년 때는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폭발적인 성장률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메타버스의 주 기업 중 하나이고 유저 베이스가 저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볼 때는 꾸준히 상승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IPO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 내려가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많은 탄탄한 성장주도 전에 반토막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샤피파이인데요. 샤피파이도 처음에 IPO에서 주가가 무려 60% 정도 올라갔었는데요. 이 60% 올라갔던 고점에서 54%나 내려왔었죠. 그 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장기간으로 볼 때 엄청나게 상승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최근에 하락한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팔렌티어 주식인데요. 팔렌티어 주식도 유니티 주식이랑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IPO 가격대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요. 보시다시피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쭉 하락했다가 컵을 만들고 핸들은 없게 지금 꾸준히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렌티어의 좋은 점은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12동 평균까지 잠깐 내려온 적은 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에 계속 꾸준히 올라갔죠. 자,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홀드하시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와서 22동 평균이나 아니면 이런 지지선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가 매수하실 거면 적어도 12동 평균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 22동 평균이나 지지선 레벨에서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참고로 팔렌티어는 매출 성장률로 볼 때는 지금 유니티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인데요. 보시다시피 25%에서 47% 사이로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렇지만 EPS는 좀 더 좋은 게 지금 이미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EPS가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년에도 43%라는 EPS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팔란티어는 앞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 기반 회사이고 앞으로도 컨트랙트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은 성장주들이 단시간에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요. 너무 많이 상승한 성장주들은 조금씩 매도를 해서 저는 수익을 챙기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캐시 비율은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더 좋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